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홍달입니다. 네, 원래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가요. 오늘은 레코딩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그 라이브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압박감이 있거든요. 누가 이것을 보고 있지 않을까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이제 라이브가 생각만큼 시청자 수가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레코딩으로 녹화로 요걸 준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죠. 자, 오늘은 고전인물열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기의 사마천, 울분으로 역사를 쓰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마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황하는 중국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강이죠. 서북쪽에 황토고원에서 강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황토를 머금고 흘러가요. 마치 흙탕물 마냥 뿌옇게 흘러 황하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한편 용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용문은 황하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 강의 물살이 아주 거세게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잉어가 이 용문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려운 관문과 여러 시험들을 뚫고 성공하는 것을 등용문이라고 하죠. 글자 그대로 용문에 오르다, 성공을 의미하는 이 표현이 바로 용문에서 나왔습니다. 왜 용문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사마천이 이 용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콸콸 흐르는 황하를 보며 먼 옛날 그도 성공을 꿈꾸었을까요? 사마천의 아버지는 일찌감치 아들 교육에 열심이었습니다. 덕분에 사마천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글도 척척 읽었고요. 어른이 되어서는 곳곳으로 역사 탐방을 떠났죠. 지금이야 뭐 교통이 발달해서 여행이 아주 어렵진 않지만 사마천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생 끝에 사마천은 이 여행을 통해 폭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로 사마천을 소개하는 건 제가 작년에 용문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황하가 아주 콸콸 흘러가는 지역이고 용문이라고 하는 지명답게 강이 아주 거세게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한 2000년 전 그곳에 태어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마천의 아버지는 태사라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태사는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천문을 관측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천문학자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마천이 자신을 이어 태사의 관직에 올라 여태까지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주기를 바랬죠. 사마천 시대가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먼 옛날 주나라가 무너지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거쳐 드디어 통일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진시 황제의 진나라죠. 이 진나라가 나머지 나라를 통일하지만 이 진시황의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시황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성이 무너지듯 이 나라가 허물어져요. 그 이후 두 영웅이 천하를 두고 다툽니다. 바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두고 다투죠. 이 사건을 초안전쟁 혹은 초안쟁패라고 부르죠. 우리에게는 초한지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긴 한데요. 초한지는 사실 오늘날 현대 작가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고전 제목이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소설적인 어떠한 양념이 가미되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자,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치열한 다툼 끝에 결국 유방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유방의 한나라도 처음에는 좀 어지러웠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훌륭한 황제들을 거치면서 나라가 튼튼하게 자리 잡습니다. 사마천은 이 한나라가 가장 튼튼한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한나라의 무제가 통치하는 시기에 태어났고 사마천은 아버지를 이어 이 시기에 사기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책을 씁니다. 저는 이 교환을 제가 이제 이 다시 보기에 공유해 드렸는데요. 가능하시면 인쇄를 하셔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한자 표현을 쓰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기, 바로 역사 기록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원래는 태사공서라는 책 제목이었다고 해요. 태사공은 위에서 소개했던 태사라는 관직을 이야기합니다. 즉 태사공, 사마천이 쓴 책이라는 뜻이죠. 태사공서 혹은 태사공기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사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언제부터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역사의 표준이 되었죠. 바로 사마천 덕분입니다. 훗날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를 이 사자를 써서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크게는 둘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자의 춘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마천의 이 사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책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까? 물론 공자의 춘추는 이쪽 동양 철학이나 동양학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서 그리고 역사를 쓴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사기가 끼친 영향도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신다면 사마천의 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나라 무제 시기 이야기를 해보죠. 한나라 무제는 매우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한무제는 사방으로 전쟁을 벌여 나라의 영토를 넓힙니다. 그 역시 유명한 정복군주였던 거죠. 고조선이 멸망한 것도 바로 이 한나라 무제 때였습니다. 한편 무제는 큰 군대를 일으켜 북쪽의 흉노도 공격합니다. 흉노는 북쪽의 유목민족으로 오래도록 이 중국을 괴롭혔던 매우 큰 골칫거리였죠. 이 강력한 유목민족은 종종 남쪽으로 내려와 식량을 약탈하고 거대한 큰 피해를 입힌 뒤 돌아가곤 했습니다. 옛날 진시황은 이 흉노의 침입을 막으려고 높은 성벽을 쌓기도 했죠. 바로 훗날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이 성벽이 쌓았던 이유가 바로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무제는 아주 큰 뭐라고 할까요? 배포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진시황조차 어찌하지 못했던 이 흉노의 세력을 꺾어보자라는 큰 마음을 품었죠. 흉노 정벌에 수많은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당연히 피해도 컸고 여러 나라의 재정도 많이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보면 성공이었습니다. 흉노는 크게 세력을 잃었고 예전처럼 중국을 위협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흉노 정벌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이 사마천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히고 말죠. 바로 이릉이라는 장수가
흉노에게 항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릉이 패배하고 항복했다는 소식이 한나라 궁궐에 전해지자 한 무제가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근데 사마천은 이 이릉 편을 들다가 되려 황제의 화를 돋구고 말았어요. 제가 보기엔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사마천은 황제의 뜻을 거스른 죄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사형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황제의 뜻을 거슬렀다라는 건 사형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였죠. 다행히 이 당시 사마천 시대에는 사형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엄청난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두 번째, 궁형을 받는 방법이었죠. 안타깝게도 사마천에게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덜어낼 큰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마천은 궁형을 받아요. 궁형이란 생식기를 자르는 형벌로 매우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죠.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한 것은 바로 사기라는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천이 훗날 한 친구에게 남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른과 가까운 친구도 아니었네. 어쩌다 보니 황제의 진노로 옥에 갇히게 되었지. 지금도 옥에 갇힌 일을 생각하면 몸에 식은땀이 나고 자다가도 몸서리 쳐질 정도라네. 만약 내가 그때 사형을 받았다면 벌레와 다를 것이 무엇이었겠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겠지. 마치 9마리 소에서 털 하나가 빠지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을 거야. 9마리 소 가운데 털 하나. 사마천의 말에서 나온 이 표현이 바로 구우일모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하나의 터럭처럼 가볍지 않기를 바랬고 결국 그는 궁형의 치욕을 감내하며 역사를 쓰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써볼 표현은 구일모입니다. 네, 아주 쉬운 표현이죠. 9마리 소 가운데 털 하나,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바로 요 앞서 아이들과 사자성어를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분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잘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구자는 9이란 뜻인데 옛날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어떤 맥락이 중요합니다. 구자는 많다는 뜻이고 그 많은 게 꽉 차여져 있는 느낌을 갖게 되죠. 구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가운데는 구사일생이 있죠. 9번 아이고야 죽을 뻔하다가 한 번 목숨을 건졌다.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셀 수 없이 많은 죽은 위기를 거쳤다라는 게 구사일생이겠죠. 그때 구는 9을 넘어 수차례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라는 우가 들어간 고사성어 가운데는 사자성어 가운데는 우이독경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도 만들어졌죠. 쇠라고도 했죠. 옛날엔 어렸을 때 저는 쇠라고 했습니다. 쇠의 귀에 소의 귀에 독경, 경전을 읽는다. 소한테 경전을 읽어줘 봤다 뭐 하겠습니까? 경전은 옛날 훌륭한 사람들이 남긴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읽어줘야 소가 알아듣겠어요? 공자님 말씀을 읽어줘야 알아듣겠습니까? 네, 쓸데없는 헛수고란 뜻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은 하나. 제가 일장일단이라는 표현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다 이런 뜻이죠. 못자는 털.
사마천은 구우일모, 9마리 소에서 털 하나처럼 자신이 그렇게 가볍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기를 바랬죠. 결국 사마천은 궁영의 치욕 끝에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 사기를 완성합니다. 사기는 총 120편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역사책입니다. 사마천은 까마득히 먼 옛날에서 시작해서 주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춘추전국, 그리고 진시황의 통일, 초안전쟁의 이야기까지 사마천 이전의 모든 시대의 역사를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살아냈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었죠. 사기가 여러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개. 그 가운데 사기열전이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기열전에 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유명해요. 고사리를 먹고 굶어 죽었던 백이와 숙제 이야기. 마음을 나누고 참된 능력을 알아줬던 관포지교의 이야기. 와신상담, 오나라와 월나라의 복수 이야기. 절치부심, 진시황을 암살하려 한 자객 형가 이야기. 사면초가, 유방과 대결하며 결국은 패배한 항우 이야기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속에 있는 아주 재미나고 많은 이야기들은 고사성어가 돼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사마천은 자신이 남긴 사기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 옛날 주나라 문왕은 유리에 갇혀 주역을 완성했어. 공자는 곤경에 빠져 춘추를 썼지. 손비는 다리가 잘리고 손자병법을 썼고, 여부리는 유배를 당한 뒤 여씨 춘추를 완성했지. 옛 성현의 글은 모두 울분을 담은 글이야. 답답한 마음을 글로 풀어낸 것이지. 거꾸로 보면 사마천도 울분으로 사기를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역사를 쓰면서 억울한 마음을 풀어낸 이 사마천은 흥미진진하고 멋진 옛 이야기를 오늘날까지도 전해주고 있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고사성어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글자 그대로 고사, 옛 이야기, 옛 일에서 성어, 만들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조금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사성어는 옛 일, 그러니까 얽힌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이 단어 혹은 표현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자성어는 꼭 그럴 필요는 없겠죠. 고사성어도 때로는 4글자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3글자가 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4글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자성어라고 하는 표현과 거의 통용해서 쓰긴 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사성어는 글자 그대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압축된 말로 기록되었는데 조금은 글자 그대로 뜻과는 맥락이 달라진,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그런 말을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는 우리가 긴 어떤 표현들을 아주 간단하게 4글자로 압축해 놓은 걸 사자성어라고 하죠. 사마천의 사기는 여러 역사 사건을 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열전은 정말 흥미진진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고사성어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뒤에 사마천의 사기에 실린 고사성어를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고사성어는 완벽이라는 표현입니다. 완벽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마천의 사기 가운데 염파,
장수 이름입니다. 인상여 열전. 사기 열전 가운데 연파와 인상여의 이야기를 묶은 열전입니다. 그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요. 본래는 인상여라는 인물이 벽이라고 하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진나라에 갔답니다. 근데 이 진나라에 갔다가 무사히 이걸 가지고 돌아왔대요. 그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완벽 귀조. 완, 온전히 벽을 가지고 귀조, 조나라로 돌아왔다. 연파와 인상여가 바로 둘 모두 조나라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 완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상여의 활약에서 만들어진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흠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고사성어가 많이 이렇습니다. 옛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사용하고 우리 삶 속에서 특정한 의미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이처럼 사기에서 만들어진 말이 지금까지 사용되는 게 여럿 있죠. 두 번째로 소개할 표현이 그래서 뭘 소개할까 고민하다 사면초가를 가져왔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렸다는 말이죠. 진시황이 죽고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다툽니다. 처음에는 항우가 유리했어요. 그렇지만 끈질긴 유방은 끝내 항우를 포위합니다. 유방은 항우가 이끄는 이 초나라 군대의 기세를 꺾기 위해 밤에 초나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랫소리를 들은 초나라 병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나둘 도망쳤다고 하죠. 그리고 항우도 역시 이 초나라 노랫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항우가 이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가 우희와 이별하며 지은 시가 유명하죠.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패왕별희라고 하는 경극으로도 혹은 작품으로도 이어집니다. 패왕, 항우가 별희, 우희와 사랑하는 우희와 이별했던 것이 바로 이 사면초가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는 걸,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 몰리는 걸 사면초가라고 하죠. 바로 사기 속의 항우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자, 이 사건은 초안전쟁의 또 다른 주인공 유방과 그가 대장군으로 삼았던 한신이 나눈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방과 한신이 장수들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요. 유방이 문득 자신의 능력이 궁금했답니다. 이때 한신이 답하죠. 폐하께서는 10만 명의 병사를 이끄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신이 더 무장으로서는 뛰어나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답한 한신은 결국 유방에게 끝내 버림당하죠. 한신의 이후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말이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도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왔는데 정말 유명한 표현이죠. 글자 그대로는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즉 한때 적을 해치우는 훌륭한 무장이었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나고 해치울 적이 사라지면 그 무장을 내던진다,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다다익선, 토사구팽. 마지막으로 소개할 표현은 열전입니다. 인물들의 이야기 묶음이란 뜻이고요.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사마천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죠. 한편 사마천의 사기 열전과 함께 이야기되는 책이 사마천의 사기 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기 본기와 사기 열전은 둘 다 사기 안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워낙 방대해서 본기, 열전, 세가 이렇게 막 나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 시간에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전체. 바로 본기와 열전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을 기전체라고 합니다. 본기는 쉽게 말하면 왕조의 역사예요. 왕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일종의 세로로 역사를 쓰는 방법이라면, 통사라면, 열전은 그 시대를 살았던, 본기가 통사로서 세로의 역사를 쓰는 거라면 열전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역사체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가 본기와 열전으로 기록되곤 했는데, 그건 바로 이 사마천의 어떤 역사 서술의 방법을 빌린 거죠. 한편으로 기전체와 반대되는 걸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편년체라고 합니다. 편년체는 그냥 역사 사건을 그냥 쭉 연표식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편년체는 재미가 없죠. 열전은 재밌습니다. 자, 사마천은 정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 열전에 담았고요. 덕분에 오늘날까지 누구누구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전이 전해지죠. 인물의 이야기, 그런 스타일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먼 옛날 사마천의 공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나아가 오늘날 열전은 다양한 이야기의 묶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열전 이런 식으로 하면 로봇들의 이야기라는 뜻으로도 활용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전이라는 표현까지도 소개합니다. 자, 저는 짧게 고전 인물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3권의 책과 3명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좀 노력했어요. 첫 번째는 논어의 공자, 두 번째는 맹자, 그리고 그의 사상을 담은 맹자라는 책,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바로 사마천이 억울한 울분을 참고 궁영의 치욕 속에서 완성한 아주 방대한 역사서 사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책들을 소개하며 한자 표현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이 시간이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여러 원고들 혹은 여러 교환들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처럼 하는 건 조금은 낯선 것 같아요. 여튼 방법을 고민할 테니 즐겁게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또 여러 이야기를 혹은 의견을 주시면 한 번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깊은 옹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